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금양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게 있어서 방송을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희 커뮤니티 입장 신청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앞전에 이제 다뤄드렸는데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 유상증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유증 관련 부분이 먼저 기사화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 악재, 장기 호재라는 관련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그 유증 관련해서도 보면 추가 이제 공시 그 광산 매출 지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공시가 이제 함께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 투자자라면 주주라면 이 상황을 딱 보고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인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4,500억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결정이 되었어요.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 유증은 여러분들 건너가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어요.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3자 배정 증자까지도 이제 뭐 제로의 가능성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유상증자에 관련된 그 부분을 더 예측을 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액적으로 4,500억 뭐 8,000억이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파트너십 체결 발표해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뭐 강화하고 유상증자 전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 이건 이제 테슬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4주 전입니다, 여러분들. 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입니다. 예, 9월경에 딱 맞네요. 똑같네요. 왜냐면 9월경에 유상증자 통해서 5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호재를 근데 이 유상증자 발표 이전에 테슬라가 긍정적인 매출 실적과 강력한 수익 전망을 로드맵을 발표를 제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수익 전망까지. 특히 테슬라가 그때 뭐였으면 배터리데이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큰 주목을 받았었죠. 이건 이제 시장에서 테슬라의 장기적 성장. 잠깐 유상증자 진행하고 이 관련 부분 이제 또 자원 확보하고 주춤했는데 테슬라도 여러분들 우상승했어요. 우상승했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 보면은 이제 금양 이번에 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2020년도 초기 운영 자금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에 관련 부분을 또 어필을 했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금양의 유상증자와 광산 개발 그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변경 공시 관련해서 지금 사기니 뭐 기업이 거짓말을 하느니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커뮤니티랑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증은 자본 확보 방법 중에 합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호재도 악재도 아닌 금양의 상황에 맞게 건너가야 할 강이에요. 그래서 단기 악재, 장기 호재라고 보면 되겠죠. 투자는 언제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과 관련된 그 정보를 접하고 이거를 이제 본인만의 그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투자자 대응 방식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이 저점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어필을 했는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 오히려 더 집중 매수를 해서 물량을 늘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같은 기업을 투자해도 다른 움직임을 초래합니다. 이 투자자들끼리.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일단 비판적인 그런 그 시각을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번복 불가예요. 그리고 이 공시가 이제 보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그 매출 뭐 하락, 영업이익도 엄청난 그 예상치보다 엄청난 또 하락 비해서 예상치 비해서 그리고 뭐 지연 관련 그런 광산 광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왜 유상증자와 동시에 내보냈을까 도대체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기업에서 더 잘할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내면은 더 악재라는 거. 그쵸? 공시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각각 따로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의 불안감이 또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의 부정적인 소식을 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그 충격을 한 번에 흡수하게 되고 이후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지는 않았을까? 이후에 뭔가 있지는 않을까?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여러분들. 즉 손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집중해서 집중해서 발표를 하고 후속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제 이 개인적인 분석은 후속 조치나 긍정적인 계획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이죠. 예측입니다, 여러분들. 100%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후속 조치나 긍정적인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전환해버리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참여 관련 어떠한 그 긍정적인 초반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긍정을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지만 이제 그만큼 주주의 자금을 투입을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이 주주 배정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향후 광산 개발을 하는 것들을 뭐 지연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로드맵이 이제 있거나 이런 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기장 공장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그쵸? 앞으로의 계획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은 거기에 쓰이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도 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 커뮤니티에서 유상증자 참여 의사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합쳐서 3,000분 이상 되는데 그 참여 의사투표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의사투표는 이렇게 진행돼요. 첫 번째, 유상증자 참여 예정, 회사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상증자 참여 여부 고민 중이다. 더 많은 정보나 회사의 향후 전략을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보고 신중히 한번 선택을 해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뭐 계획이다. 이렇게 투표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투표가 가능하니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고정 댓글에 커뮤니티 입장 신청이 있습니다. 가족방 정보방은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이고 뭐 기업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2,900억이죠. 이것도 이제 말씀을 커뮤니티에서 제가 드렸는데 3,000억 미만이에요. 실질적인 금액.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 아무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공시와 유상증자 공시를 동시에 내놓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주주들에게 이번 유상증자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개발이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깝다, 아쉽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사실 좀 일찍 내보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이 광산 개발이라는 것은 초기부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기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PD 수첩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개발 지연이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측을 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쵸? 아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 공시를 일찍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들을 이 기업들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주주들의 그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어디에 이제 쏠려 있는지, 광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주주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대략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이제 묶어 내보내는 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파급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즉, 광산 개발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기업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주주들은 광산 개발 지연이나 매출 하향 조정, 그다음에 부정적인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쵸? 대놓고 완전 다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좀 그나마 좀 모습이 보인다고,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주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기업의 의도도 존재하고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엎질러진 물입니다만 솔직함과 투명성을 강조 좀 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그 주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유증이 그래서 중요하고,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그 설문을 조사 투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우리 이 투자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뭡니까? 자본 증식이에요. 자산 증대. 우리가 또 그렇게 가고 있고, 돈입니다. 결국에는 투자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네이션 불우이웃돕기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최종 목표는 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금양이 이 위기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을 한다면, 그쵸? 오늘날의 이 우려가 내일의 찬사가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단기적인 실패나 실망에만 집중하지 말고 금양의 장기 성장 가능성과 전략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인내가 어렵고, 장기 투자라고 이제 들어왔지만 힘들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커뮤니티 입장 신청해서 함께 나가는 것도 전략적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매도는 자유입니다.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수하고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분산 투자를 다양한 섹터에 진행을 하고,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 목표는 자본 증대에 있어요. 이 말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번 유상증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주주, 그 다음에 임직원 다 참여입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2,9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시는 4,500억, 그리고 언론에서 8,000억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지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진짜 쌍욕
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상증자 공신화. 제 영상 보세요. 그때 당시 영상 2-3개 올려드린 거. 이 기사 터졌을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사. 4주 전에.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이제 이게 터진 거 이유가 유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유증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은 조정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500억 원이 실질적으로 조정이 돼서 나왔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유 회장님께서 이제 조금 더 주주들 좀 유상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유 회장님께서 어떻게 좀 주주들 부담 덜 가라고 더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거나 더 투입을 하진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4,500억 공시보다 더 작은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주주랑 임직원이 적극 참여를 한다는 것은 유상증자에서 상당한 금액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 관련해서 이제 공지 자세히 보시면 1,0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1,000억에 대한 부분도 부담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금양이 이번 이제 그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 중에 하나로 채무상환 자금 1,000억 원을 명시를 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 1,000억 원을 대주주, 임직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의 그 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커뮤니티 내에서 설문을 조사해서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금양 주주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저희 커뮤니티에 1,000명이 넘습니다. 뭐 같이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대주주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설문을 또 조사를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주주와 임직원 외에 이제 기존 주주들은 기존 주들의 자금 이 필수 자금으로 분류된 게 약 3,500억이죠. 네, 3,500억 원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에서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600억 네? 필수 자금으로 이제 메꿔지는 거예요. 1,000억은 거기에 쓰이고 네, 채무 상환에 쓰이고 600억 원은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00억 나머지 2,900억 원이 우리 구주주들의 자금으로 조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주들의 이 유상증자 부분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은 전적으로 금양의 주요 프로젝트나 성장 자금으로 사용이 돼요. 이 과정에서 이제 대주주 임직원들이 부담하는 채무상환 자금은 이제 구주주들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왜 제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냐면 중요해요. 이 구조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금양이 단순히 시장에서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유상증자의 그 참여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함께 위험을 그 부담하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대주주, 임직원들이 회사의 채무상환 자금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 덕분에 우리들이 금양의 성장과 관련된 자금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의 안정적인 그 운영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그 광산 관련 이런 그 공시 늦은 한참 기다렸어요 이거를. 그쵸? 예, 이게 이제 좀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어필을 하겠습니다. 금양 관계자분들 혹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량 예상 수익 뭐 타임라인
그런 것들이 이 명확하게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 계획이랑 사업 성장, 뭐 성공,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쉽게 만들고, 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존 주주들이 불만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광산 광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또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진행을 잘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고, 관련된 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좀 명시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산 개발 관련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큰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자세히 어떤 시점에서 그 자금이 운용이 되고 어디에 사용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광물이면 광물, 수익이면 수익, 어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진행하고, 이 제대로 된 그 정보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 흐름, 회사의 전략, 특히나 광산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앞으로는 공유를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우리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콩고 광산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확신, 그리고 의문점들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좀 보수적으로 더 다음부터는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니까. 사실 이번에 광산 그 성과에 대해서 물론 뭐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 공시 내용이 유중이랑 같이 이제 나와버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나왔구나 하는 주주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알 거예요. 이거는 참, 그러니까 장문에 이런 글들이 나오죠.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높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발표나 명확한 사업 진행 계획이 없을 경우에 시장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산 개발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좀 디테일한 계획과 목표를 주주들에게 좀 제시를 해서 좀 의문점, 불확신은 좀 없게 만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또 저희 이광용 사장님 만났을 때 그 몽골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유 회장님이랑 얼마나 고생하셨다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투자자들은 몰라요. 제가 커뮤니티에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그동안 최근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부분도. 아니면 좀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진행이 되고 있고, 광산에 뭐 사진 많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 오픈되지 않았던 그런 정보 같은 것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제 올바르게 정리를 해서 주주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광산 개발. 그래서 이 정확한 플랜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는 지금 뭐 이 종목 토론 게시판만 들어가도 장난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뭐 작전이니 사기니 신뢰가 날라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바꾸고,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 타임라인, 그다음에 수익성 전망 등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추가 정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나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상증자 후에 주가를 향방을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금양의 지금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중은 그냥 자연적인 부분이고 건너야 할 강이고, 이 광산 관련 부분 이거를 어찌 받아들이냐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광산 공시가 안 나왔더라도 유상증자 통해서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 지분 희석 가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이거는 정의입니다. 유상증자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 유상증자 규모가 4,500억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인 규모 2,900억 원이라고 해도 커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발표가, 그 기대치가 이제 있었던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양의 최근에 금양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였거든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중과 이게 나오면서 광산 그게 이제 좌지우지 될 거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그 부분이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단 장기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가능성이죠. 이번 유상 증자의 목적과 그에 따른 자금 사용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아카데미에서도 저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서 채무 상환, 성장 자금 확보에 이제 사용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재정 안정성,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2차전지 사업과 금양이시 이 풀밸류 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직원들 대주주 적극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이 아직 정확하게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신주 발행 가격,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등 이제 앞으로 또 기장공장 설명회부터 시작해갖고 SM랩 상장 승인 여부 관련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뛰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커뮤니티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앞으로 이 유상증자 발표가 우리 주주들의 기대와 기대치에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장에서 금양의 자금 사용 계획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면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또 확신하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 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상증자 목적이 효과에 대한 그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또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 주가 회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정보가 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좀 이야기가 길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데. 아무튼 유상증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금양의 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저희 윤철중TV 커뮤니티에서는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그 투자 정보, 그 다음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산업들, 그 다음에 주목받을 기업들을 발굴하고 자산 증대의 필수적인 그 어떤 플랜들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로 자산 증대를 하고 있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방안까지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기업의 안내, 종목의 안내를 넘어서 콘텐츠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정보, 그리고 투자 산업에 대한
전반에 걸친 최신 트렌드를 접하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별한 정보, 실질적인 그 자산 증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길을 함께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좋은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me breathing underwater. Baby, when you're around, oh, I can do anything. It's like you gave me superpowers.